안녕하세요. 타로 보는 양하나입니다. 자, 이번 주제는요, 3월을 맞이해서 재회운 보도록 할게요. 재회운과 함께 상대방의 상황, 그리고 나에 대한 마음 한번 살펴보고요. 그리고 과연 이 사람 연락이 언제 올지 알아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재회운이니까요, 뭐 사귀었다 헤어지신 분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썸 타다 헤어지신 분들, 연락이 끊긴 분들, 모두 가능합니다. 자, 가장 마음에 드는 카드 선택해 주세요. 원석 보고 골라 주셔도 돼요. 자, 5초 드릴게요. 자, 아직도 고민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미지 보고 선택하실 시간 5초 드리도록 할게요. 내 마음이 가장 끌리는 카드 선택해 주세요. 카드 번호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이고요. 4번, 5번, 2번, 1번입니다. 마음에 드는 숫자로 골라주셔도 돼요. 자, 5초 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번 분들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의 재회운. 우선요, 여러분들의 상대방 분들은 지금 현재 여러분들을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을 엄청 궁금해해요. 호기심 카드가 떴습니다. 사람이 그렇잖아요. 진짜 상대방이 너무너무 궁금해. 그러면 뭘 하게 될까요? 연락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연락은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상대방 분들이 여러분들을 계속 지켜보고 있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조만간 여러분들은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재회운 강하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이 카드가 그렇게 쉽게 나오는 카드는 아니에요. 그래서 항상 재회타로 보실 때 연락 언제 와요? 라고 했을 때 딱 이 카드가 뜨신 분들 혹은 재회 카드가 딱 뜨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연락 카드, 재회 카드가 뜨신 분들께서는 보통 한 달 이내로 연락을 받으시고 만나시게 되는 가능성이 높더라고요. 자, 여러분들은 재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는 거 맞죠? 자, 그래서 이분들은요, 여러분들에게 연락을 해서 조금은 즐겁게 여러분들과 편안한 시간, 행복한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 마음 자체가요, 여러분들을 향한 열정이 식지 않았습니다. 이게 헤어지신 게 맞는 건지 조금 아리송해요. 무언가 진짜 싫어서 헤어졌다. 이것보다는요, 약간 서로에게 확신이 없었다. 요런 식의 관점도 좀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우선 러브 카드를 살펴보면은 두 분이 마음이 서로 통했어요. 그래서 뭔가 시작을 하려고 했고 그 방향 또한 잘 이어지고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자, 서로 가면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러분들은 연락을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아니면은 상대방이 연락이 왔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렇잖아요. 이제 헤어지고 나는 힘들어 죽겠는데 연락이 온 거죠. 그러면 살짝 기쁘긴 기뻐요. 근데 의심이 되죠. 아, 진짜 저 사람 근데 나한테 왜 연락했지? 떠보려고 한 건가? 나랑 재회할 마음이 있는 건가? 그쵸. 의심할 수 있잖아요. 근데 상대방 분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얘가 연락은 했어. 마음이 남아있기 때문에 연락은 했는데 여러분들의 반응이 좋을 리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상대방의 마음과 여러분들의 마음의 온도차가 좀 있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마음고생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상대를 짝사랑하신다던가 아니면 상대방 때문에 굉장히 고민이 많고 뭔가 힘들었다. 우리가 만약에 썸 타다 헤어졌다라고 하면 상대방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나는 너무 힘들었다. 이 상황이 힘들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상대방한테 연락이 왔을 때 나 어때요? 내 반응이 조금은 차갑게 느껴질 수도 있죠. 상대방한테는. 자, 그러면 상대방은 열정을 가지고 우리 좋은 시간 보내자고 연락을 했는데 여러분들이 살짝 애매한 반응을 보여요. 그러면 이 사람도 어떻게 돼요? 무언가 좀 확신이 없겠죠.
이게 오해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가장 좋은 건요, 여러분들은 굉장히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재회를 하신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쭉쭉 나갈 수 있어요. 단지 무엇을 조심해야 된다? 서로 조금 자신의 진심을 숨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아마 두 분의 문제점이 약간의 확신, 이런 데서 있을 거예요. 그러면 상대방에게 확신을 줘야겠죠? 그래서 상대방이 연락을 해오는 순간 여러분들의 마음고생은 무언가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조언적으로 조언을 보려고 뽑아본 카드에서도 어떻게 나오냐면은, 자, 밤하늘에요, 막 구름이 껴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떠한 별이 딱 보이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그 순간 어떤 생각을 해요? 찾았다, 그런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재배운이 어떻게 들어와 있냐면은, 이 상대방으로부터 연락이 올 것이고 이 상대방은 나랑 행복해지기 위해 다시 온다. 어쩌면 이 사람은 여러분들과 미래를 꿈꾸면서 올 수도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 사람과의 과거가 있기 때문에 이 사람을 뭔가 확실하게 믿을 수는 없는 그런 마음이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상대방이 다시 나에게 다가옴으로써 여러분들에게는 새로운 길이 열리고, 그리고 새로운 방법을 찾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연락이 언제 오는지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우선은 3개월로 뽑아봤습니다. 자, 지금 3월의 타로기 때문에 3, 4, 5월로 보시면 돼요. 자, 제가 미리 뽑아놨는데요. 3월, 4월, 5월. 좋은 카드들 막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냥 딱 봐도요, 카드가 굉장히 좋죠. 언제 좋아요? 3월 좋고 5월 좋죠. 제가 봤을 땐 딱 이런 흐름이에요. 연락카드 지금 현재 자리에 딱 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무엇이다? 자, 여러분들은 3월 안에 연락을 받으실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굉장히 높아서 내가 무언가 상대방과의 관계 포기하려고 했어, 나 너무 힘들었어요, 포기하려고 했는데 이 상대방이 나에게 적극적으로 다가옴으로써 새로운 길이 열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카드 자체가 보상의 의미이기 때문에 내가 그동안 마음고생했던 거 이제는 보상받을 수 있는 시간이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상대방이 이제 연락이 온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또 그 관계를 조금 좋게 이어나가야 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두 분 사이에 변화가 오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늦어도 5월 안에는 이 사람과 행복한 결말을 맞이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벚꽃놀이도 같이 보러 가실 수 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진짜 빠른 시일 이내에 우리 뭐 결혼하자,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고요. 네. 굉장히 좋네요.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연락 와서 딱 만났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뭐 상대방 친구의 결혼식이라던가 이런데 커플로 참석하는 거죠. 아유, 그런 그림도 좋을 것 같네요. 자, 그래서 보다 여러분들 포기하시기엔 너무 이릅니다. 이제 상대방이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께 달려올 거니까 여러분들은 조금 마음을 열고 상대방에게 진심을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대방의 마음은 의심할 필요 없는 것 같아요. 이 사람은 나한테 감정 넘치고요. 이 호기심 카드 자체는요, 그 사랑의 시작이에요. 그 상대방한테 관심이 있고 궁금해야 애정이 생기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러브카드 안 나왔어요, 애정카드 안 나왔어요, 뭐 이러지 마시고, 예, 이 단계를 밟아 나가는 거니까요. 그래서 뭐 4월달, 5월달쯤 뭐 다시 보시게 되면은 러브카드가 이제 딱 하고 여러 장 나오겠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재회 가능성 엄청 높고 연락은 바로 들어와 있다는 것까지 알려드리면서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네, 행복한 3월 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4번 분들 보도록 할게요. 4번 분들 보니까 우선 상대방이 조금은 냉정한 척 하시는 분인 것 같아요. 예, 냉정했어요. 그죠?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어떻게 된다? 자, 나에게 치고 들어온다, 나를 유혹하러 온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 사람한테 외로움이 조금 몰려왔어요. 여러분들도 상대방에 대한 감정이 지금 아주 좋으신 걸로 보여지고, 그리고 자,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과 조금은 거리감이 있긴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두 분 중에 한 분이 굉장히 인기가 많으신 분인 것 같아요. 여러분이신가?
그래서 상대방이 봤을 땐 이런 거죠. 어떻게 보면 두 분이 이별을 하셨다라고 하면 이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너 인기가 많잖아. 네. 그래, 너는 인기가 많고 나는 그렇지 않으니까 조금 우리는 다른 세상에 사는 것 같아. 약간 이런 느낌을 받았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에 대한 오해가 생겼을 수도 있고, 예, 뭔가 좀 그런 분위기도 좀 있어요. 근데 다시 재회하러 오시는 이유가 뭐냐면은, 이제는 그런 경쟁, 네가 인기가 많다라고 해도 내가 너를 잡겠다. 약간 그런 분위기로 보여지거든요. 그래가지고 나는 너랑 미래를 볼 거야. 내가 결혼을 한다라면 너랑 할 거야. 약간 이런 식으로 들어오시는 분위기도 좀 있고요. 그리고 이 상대방이 그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그, 이거 질투?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이랑 헤어지고 나서 인기가 되게 많아지신 거예요. 원래도 인기가 많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아, 그래, 나 너 좋아하기는 하지만 근데 너 말고도 나 사람 많아. 약간 이런 분위기? 예. 그러다 보면은 약간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나한테 매달리고 이래야 되는데 이분들 입장에서 냉정하게 대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럼 알았어. 나 다른 사람 만날게. 이러면서 가실 가능성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다 보면 이 사람이 뭐지? 이러면서 점점점 감정이 막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 되게 인기 많고 저런 사람 내가 만나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다시 오시게 되는 흐름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재회잖아요. 예. 만약에 재회가 아니다라고 하면은 그냥 이제 여러분들께 도전하고 이런 분위기로 볼 수 있는데 아무래도 재회다 보니까 무언가 질투 이런 게 또 연관돼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자, 그래서 보면은 두 분이 서로 되게 잘 아시는 사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래 만났을 수도 있고 상대방에게 네, 모든 걸 다 서로 털어놓고 말하는 그런 사이 있잖아요. 아마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굉장히 편안함을 느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루즈할 수 있죠. 그러니까 전체 느낌이 딱 이런 느낌이에요. 어떤 느낌이냐면은 두 분이 잘 만나고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상대방 분들을 되게 편안하게 대해주시고 한 거예요. 근데 그렇잖아요. 우리가 연애가 좀 쫄깃쫄깃해야 되는데 뭔가 루즈해지면 어때요? 문제가 좀 생기겠죠. 보면 약간 뭐 권태기라든지 뭐라든지 그런 게 있을 수 있는데 여러분들의 성향은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을 위해 가지고 내가 뭐 이것저것 다 해줄게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만남 편안하게 하면 되지 연애는 즐거워야 되는 거 아니야? 약간 이런 생각 가지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들은 언제나 열정이 넘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을 만날 때는 열정이 넘치고 또 다른 사람이랑 썸 탈 땐 또 거기에 열정이 넘치고 이런 분들 있죠. 사랑에 진심인 분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딱 그런 분들이고 왜냐면 난 인기가 많거든요. 그래서 너 아니라도 사람 많거든요. 네. 살짝 그런 여유로움이 있기 때문에 이게 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더 매력을 느끼게 하는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제 되게 인기도 많고 여러분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 진짜 후회를 하면서 저 사람 인기 많은 사람 저렇게 완벽한 사람 내가 가지고 싶다 약간 이런 마음으로 다시 오게 되는 뭐 그런 걸로 좀 보여집니다. 왜 헤어지셨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쩌면 두 분이 약간 뭐 사귀었다 이런 거라기보다는 썸이었을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예. 썸이어가지고 여러분들도 뭐, 그래도 아니면 난 다른 사람하고 사귀면 되니까, 그죠? 그럼 썸 여러 명 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굉장히 여유롭고 상대방 분들은 이제 뭐라 권태기까지는 아닌데 뭔가 좀 여러분들께 소홀해서 헤어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 사람이 또 이제 외로워지면서 누군가 만나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을 보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매력적인 거죠. 그게 그런 게 있잖아요. 누구랑 딱 헤어졌는데 그 다른 사람이 생겨가지고 내가 또 새로운 썸을 타면은 이게 또 티가 확 나잖아요. 그래서 상대방이 아, 진짜 내가 저렇게 멋진 사람을 내가 놓쳤구나. 이러면서 다가오시는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내가 너를 유혹해보겠어. 약간 이런 걸로 보여지기는 해요. 그래서 이 재회 가능성 굉장히 좋고요. 우선은 근데 여러분들 조금 경계는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상대방이 조금 외로움이 들어와서 나한테 오는 중일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선은 여유 있는 거는 우리니까 여유 있게 상대방의 연락 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편하게 즐겁게 만나면서 상대방의 진심을 조금 파악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은 약간 이 사람이 나에 대해서 조금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그냥 여유로운 성향인 건데 이 상대방이 봤을 때는 여러분들이 되게 인기도 많고 하다 보니까 눈도 높을 것 같고 약간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되게 뭐 화려해 보이는 사람 보면 선입견 있잖아요. 그래서 그러한 갭, 그러한 차이점들을 여러분들이 소탈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해결해 나가고 이럴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내가 또 주위에 이성이 많아 보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가지고 인기 되게 많은 사람이네 이러면서 또 오해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이 문제가 됐다라고 하면은 그러니까 과거에 그런 게 문제가 됐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너럴이니까 그런 분들도 있을 것 같거든요. 예, 그래서 나의 진실된 모습을 조금 보여주시는 것도 괜찮아요. 예, 그러니까 이 사람이 봤을 때는 조금 그런 느낌이죠. 이상형 비슷하기는 한데 약간 가질 수 없는 예, 그런 느낌이 조금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그런 건 여러분들이 이분들 연락이 오신다라고 하면 참고하셔가지고 좀 여유를 두고 관계를 만들어 가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연락 오는 시기 좀 보도록 할게요. 미리 뽑아놓은 카드 보면은요. 자, 지금 3월이잖아요. 그래서 3, 4, 5월로 봤습니다. 자, 3월달 안에 가능하실 것 같아요. 근데 연락이 온다라고 하면은요, 우선은 이 사람이 내가 되게 탐나요. 예. 그래서 우리 즐거운 시간을 한번 가져보자 라면서 가볍게 연락해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이 사람이 나에 대한 마음이 가벼운 것인지 이걸 한번 판단을 해 보셔야 되고요. 물론 이 사람이 가볍게 오는 건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러니까 여지를 두고 있는 거죠. 여러분들을 조금 판단하러 온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들을 가질 수 없을 건 아는데 한번 내가 시도를 해보겠다. 그래서 너랑 잘 되면 내가 너랑 미래를 보고 싶다. 약간 이런 분위기 같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엄청 인기도 많고 뭔가 되게 이 사람들이 봤을 때는 완벽한 사람인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 사람하고 연락이 온다라고 하면 이번 달에는 그런 관계로 조금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아마 두 분은 다음 달 정도에 연락을 하시다가 좀 위기가 있을 수 있어요. 이게 뭐 일적으로 처리해야 될 일도 많고 그러다 보면 좀 사이가 소원해질 수도 있는데 이제 그 단계를 지나가면 두 분 관계가 굉장히 평온해지는 그러한 단계로 갑니다. 그래서 요분들 연락이 오신다라고 하면 즐겁게 지내면서 요 사람을 한 3개월 정도 파악해 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급하게 가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조금 열정이 있으시기 때문에 상대방에 대한 마음이 좀 있으시기 때문에 급하게 가고 싶어 하실 수 있는데 그렇잖아요. 상대방이 나를 좀 유혹하러 왔는데 그게 외로워서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외로운데 내가 너무 멋져 보여서 예, 약간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열정을 살짝 죽여가면서 그러면서 조금 상대방에 대해 파악해 보시는 거 예,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결정권은 우리가 가지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제 외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5번 분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5번 분들 보니까요. 자, 상대방 분들이 좀 많이 어떻게 얘기해야 되지? 고지식하다고 해야 되나요? 좀 답답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이 상대방 분들은 굉장히 안정을 추구하시면서 원리 원칙주의자 그런 분들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조금 자기 자신을 많이 드러내지 않는 분인 것 같아요. 뭐 속마음을 드러내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람과 만나면서 조금 저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다. 우리 관계가 이게 뭐지? 라면서 무언가 조금 명확하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만날 때 상대방과 대화도 되게 잘 통해야 되고 상대방의 상황을 되게 속속들이 잘 알면 좋겠는데 이 사람이 살짝 그러한 성향이 아니시네요. 그러다 보니까 무언가 감정이 서로 있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감정 있는 건 알겠어. 알겠는데 이 사람이 무언가 또 힘든 일을 겪었던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 힘든 일이 뭔지 내가 알 수 없는 거죠. 말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 관계가 거기에서 조금 흔들리고 답답해진다? 예, 약간 그런 과정을 겪으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헤어짐 자체가 그런 이유인 것 같고 이 사람 지금도 조금 힘들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도 좀 힘들 수 있는데 만남을 하실 때 좀 답답하시긴 했겠다. 네, 그렇게 보여져요. 네. 하지만 이분들 자체는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안정적인 존재신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약간 현실적인 면이 있으시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대방이랑 무언가 현실을 생각하셨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혼을 생각하신다던가 미래를 생각하신다던가 그렇게 해서 나는 이 상대방이랑 이제 행복해지려고 했던 거죠. 행복해지려고 했는데 뭔가 상대방이 답답하게 얘기를 해주지 않으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사이에 좀 벽이 생기겠죠. 그래서 우리 사이에 장애물이 생겼다. 계속 장애물이 뜨죠. 예. 지금 그런 상태인 것 같아요. 아, 보통요, 요런 성향이신 분들은요, 조금 의심이 많거나 뭐 이렇다라기보다는 옆에서 꾸준히 오래 지켜주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생기면 그때 조금씩 이제 오픈을 하는 그런 스타일이 많으세요. 그리고 살짝은 책임감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뭔가 되게 답답하긴 한데 이 사람이 나를 버리진 않아요. 예, 그런 분들 계시죠? 조금 그런 느낌이 강한 분입니다. 그래서 두 분이 제 회를 보시는 것만 헤어지셨을 거 아니에요? 그 이유는 이 상대방이 이유를 오픈하지 않고 자기 혼자 모든 걸 감당했을 가능성이 좀 큽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현실적으로 봤을 때 이 사람이 명확하게 나에게 드러낸 감정이나 행동, 말 이런 게 없기 때문에 오해할 수밖에 없죠. 예. 그래서 약간 확신이 안 드셨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태양 있고 어둠이 있잖아요. 그래서 태양 아래 있어야 우리가 진짜 행복한 미래를 꿈꿀 수 있잖아요. 그런데 두 분의 관계는 약간은 어둠 속 미지, 예, 미지의 동굴? 네. 그런 데 갇혀 있다. 약간 이런 분위기입니다. 뭔가 좀 비밀스럽네요. 그래서 두 분의 관계가 뭔가 조금 힘든 관계셨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현실적인 문제라고나 할까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좋다라고 하는데 나한테는 어떠한 환경적인 문제가 있다. 그러니까 뭐 가정적인 문제일 수도 있고 내 과거 문제일 수도 있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서 이 상대방은 그걸 어떻게든 뭐 양가 허락을 받기 위해 노력을 한다. 그러면은 그 노력하는 걸 이 사람은 혼자 노력하면서 그 과정을 아마 이야기하지 않았다? 예,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여러분들께서는 역시 그러한 일들이 장애물이 되는구나, 우리 사이에 그렇게 무언가 막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는 현실적으로 헤어져야 한다. 만날 수 없다. 약간 이런 식으로 이어졌을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가장 좋은 건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두 분은 미래를 꿈꾸신다라고 하면은 가정 카드도 나와 있어요. 가정도 꾸리실 수도 있고 결혼도 하실 수 있는 흐름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무언가 장애물자리 힘들었던 것들이 이제는 뭐든지 다 해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러한 이유로 헤어졌다라고 하면 상대방 분들이 그 모든 것을 해결하고 여러분들과 연락을 이어간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연락 운에 대해서 기간을 좀 뽑아봤어요. 그래서 지금 3월이잖아요. 그래서 3월, 4월, 5월로 뽑아봤습니다. 자, 근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카드가 있습니다. 바로 메시지 카드인데요. 메시지 카드, 연락 카드는 잘 나오는 카드가 아닙니다. 그런데 바로 3월에 이렇게 떡하니 연락 카드가 떴기 때문에 저 기간으로 봤잖아요. 예, 지금 굉장히 제가 기분이 좋아지고 있어요. 예. 그래서 가장 좋은 카드가 하나, 둘, 세 개 다 결론 카드에 떴습니다. 이게 다 3월의 결론이잖아요. 네, 지금 우리 3월 걸 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상대방 분들은 무언가 좀 고리타분해 보이지만 그래도 약간 책임감, 아니다, 강한 책임감, 뭔가 책임감도 있고요. 좀 믿을 만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단지 우리가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어서 답답하다. 뭐 말수도 별로 없고 그런 분들일 수 있어요. 예. 하지만 두 분의 관계는 재회까지 가능하다. 재회 이후에도 결혼까지 갈 수 있다. 같이 행복해질 수 있다. 네. 이런 식으로 좀 보여지네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3월 달에 연락카드 떠 있기 때문에요. 3월 달에 연락을 받으시게 되면은 바로 이제 이런 고난과 장애물의 역경, 고난의 시간은 끝났다. 이러한 역경을 딛고 일어나서 우리는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다. 네. 그러니까 뭐 가정을 이룰 수 있다라고 봐도 되는 거고요. 되게 가족 같은 사이로 뭐 서로 이제 인사하고 왕래하고 이렇게 발전하는 사이 있잖아요. 예. 그런 사이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지금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문제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현재 여러분들의 마음이잖아요. 과거에는 여러분들이 현실적인 문제를 엄청 고민을 하셨을 수 있지만 점차 그 색이 옅어지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인 문제라는 게 의지가 있으면 해결이 가능하잖아요. 예, 그래서 무언가 점점점 일이 해결되면서 여러분들이 그러한 걱정이 조금은 옅어지고 있다. 이제는 뭐 될 대로 되라. 네, 그런 방향으로 가실 수 있는 거고 상대방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상대방은 이 관계를 안정적으로 잘 이어나가서 결론을 지어야겠다. 네, 이런 식으로 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장애물이 있다라고 해도 상대방을 믿고 가시게 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언가 지금 시작의 느낌이 강하게 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지금 아픈 상황이시라면은요, 이제 희망을 가지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3월달에 예쁜 사랑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댓글 부탁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다음 번호 넘어갈게요. 자, 우리 2번 분들 보도록 할게요. 2번 분들. 자, 상대방 분들이요. 어쩌면은요. 상대방 분들은 우선은요. 감성적인 분들이신 것 같아요. 네. 조금 자유스러운 성향도 있으신 분들. 요렇게 조금 보여지는 면들이 있습니다. 살짝 뭐 자유로운 요것도 있는 것 같고. 자, 이분들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은요. 이분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자기 자신 혹은 자기 일 뭐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1순위로 둬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은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사람 만났을 때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는 경우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내 곁에 있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믿음을 조금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으시고. 근데 어떻게 보면 상대방 분들은 자기 일이 먼저기 때문에 자기가 여러분들을 와서 막 꼬셔요. 그리고 즐겁게 연애하다가 자기 일이 생기면 이렇게 뒤도 안 돌아보고 먼저 가버려서 일을 처리하거나, 예. 약간 그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상대방으로부터 안정감을 느끼고 싶은데 저 사람은 너무나 자유로운 영혼이다. 예. 이렇게 느끼는 경향이 있으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저희가 일을 다 해요. 그리고 일이 끝나고 좀 한가해지면 여러분들께 이제 연락을 하죠.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내가 많이 참고 인내해야 되고 이런 부분이 있겠죠. 이게 좀 힘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별을 맞이했다. 이렇게 보여지는 부분이 있고 이 상대방 입장에서는 당연히 여러분들이 옆에 있을 줄 알았는데 내가 막 일 끝내고 연락을 했는데 이 사람 반응이 이상해. 예, 그래서 무언가 타워가 떨어지게 됐다. 타워가 나오면서 무언가 두 분 사이에 문제가 생기게 되었다. 약간 이런 과정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상대방이 믿음만 줬다라고 하면 헤어짐은 없으셨을 거예요. 근데 아마 이런 생각이 드셨겠죠. 상대방이 나를 좀 소홀히 하는 것 같으니까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재나? 그래서 뭐 썸 타다가 헤어지신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성향 자체가 내가 참고 인내하긴 하는데 내가 이성을 볼 때의 관점은 안정이다. 예,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이 상대방 분들은 근데 이제는 조금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먼저였지만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이 굉장히 컸던 거죠. 그래서 막상 여러분들이 잡힐 듯 잡히지 않으니까 내가 뭘 잘못했나? 내가 너무 헛된 꿈을 꿨나? 일이면 일, 연애면 연, 둘 중에 하나만 해야 되는데 내가 너무 욕심을 냈나? 네, 이런 생각을 했을 수도 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이분들은 안 되겠는 거죠. 안 되겠다. 내가 먼저 손을 좀 내밀어야겠다. 너무 필요한 거 없어? 이러면서 여러분들께 다가오는 흐름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약간 그런 건 있어요. 이 사람들이 다시 나에게 나타났을 때 당당하게 앞에서 내 손 잡아 이러면 딱 좋을 것 같잖아요. 근데 로프카드에서 보다시피 뒤에서 깔짝깔짝 돼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원래 자신감 넘치는 사람인데 뭐가 지금 안 먹혔거든요, 여러분들에게. 그러면 이 사람이 어때요? 이 방법이 아닌가 보네. 소심해지겠죠. 은근 또 소심합니다. 단순하고 소심해요.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뒤에서 깔짝깔짝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 입장에서는 뭐예요? 이 사람이 어쩌자는 거지? 왜 뒤에서 나한테 이러는 건가? 분명히 나한테 관심이 있는 것 같은데, 다시 시작하자는 것 같은데? 근데 무언가 말이 없어. 액션이 크게 없어.
약간 이런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두 분 관계는 달카드 떴잖아요. 달카드가 뜨면 달은 언제 떠요? 밤에 뜨잖아요. 밤에 뜨면은 굉장히 저 사람 마음을 알 수 없다. 달이 좀 오묘하잖아요. 약간 그러한 분위기입니다. 근데 이제 밤이 지나면 아침이 오죠. 그럼 해가 뜨죠. 그러면 또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계속 보여지는 이미지들이 달이에요. 예, 달은 뭔가 생각이 깊잖아요. 그래서 나를 좀 생각하게 만든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게 성향이 좀 다르셔서 그럴 수 있는 것 같아요. 상대방 분들은 굉장히 나랑 편하게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그러면서 조금 자유롭게 구속받지 않으면서 여러분들과 만남을 하기를 바라고, 여러분들은 약간 나무 같은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항상 그 자리에 있었으면 좋겠다. 네. 요런 게 조금 어긋나기는 하죠. 이분들은 자유를 압박하려고 하시기보다는요, 그냥 이분들이 자연적으로 깨달아서, 음, 나에게 버팀목이 알아서 돼줄 수 있도록, 알아서 나무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지금은 약간 바람 같은 사람, 네,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깨달음을 얻고 나무가 되는 거죠. 예. 그렇게 변화를 여러분들이 좀 이끌어 가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분들이 우선은 되게 감성적이신 분들이에요. 그러면 뭐가 좋냐면은 이분들은 소통이 잘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상대방 분들이 남성분이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뭐 권위주의 세고 막 이렇기보다는 내가 말 한마디 예쁘게 해주고 그러면은 이 사람도 나한테 뭔가 해주려고 하는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고마워할 줄 알고 뭐 이런 사람이기는 해요. 그리고 단순하기도 하고. 그래서 이런 감성적인 부분을 조금 여러분들이 같이 소통을 해 나가시다 보면 이 사람들이 이제 깨닫고 조금 성숙해지는 과정? 이렇게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이 사람들은 좀 끈기가 좀 약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나한테 만약에 일이 더 중요한 사람인데 일을 팽개치고 나를 선택했어요. 예. 그러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이제 좋아하고 기뻐하고 뭔가 표현해주고 이런다라고 하면은 이 사람들이 또 나한테 뭔가 노력을 하게 되고, 이러한 분위기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겉으로 봤을 때는 뭔가 상대방이 자유롭고 자기밖에 모르는 것 같아도 또 마음 한구석엔 나를 굉장히 신경 쓰고 있다. 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좀 현명하게 많이 품어준다라는 느낌보다는요, 달이 오묘하게 이렇게 비춰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뭐 사주에서 보면은 약간 그 병화와 정화가 있는데 정화의 느낌인 거죠. 예. 그렇게 상대방 분들을 좀 현명하게 비춰주면서 여러분들이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선 연락 온 시기를 좀 보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연락 온 시기를 좀 뽑아봤는데 우선 3개월, 3월이니까 3, 4, 5월까지 뽑아봤습니다. 자, 그랬더니 우선 3월 달은 조금 인내의 카드가 나왔어요. 상대방이 조금 갈팡질팡 언제 연락을 할까 고민을 하고 있는 시점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달, 지금 봤을 때는 다음 달 초 정도에 여러분들께 사부작 연락을 해올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3월 달은요, 조금 상대방이 고민하고 있을 수 있어요. 예, 고민하고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에 대해서 뭔가 확인하는 계기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분들은 우선은 놔둡시다. 제가 깨달아야 되니까. 네. 그리고 이분들이 여러분들께 이제 그럴 수 있어요. 올 때 그냥 우리 만나자 뭐 이런 거라기보다는 여러분들이 뭔가 좀 도움이 필요한 일들이 있을 때 그때 또 귀신같이 나타나서 뭐 도움 주는 거 있죠. 약간 그런 식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막 고민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연락이 딱 온 거예요. 뭐 다음 달 초 아니면 이번 달 말 정도에. 그러면 이제 얘기하다 보면 내가 고민스러운 일들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그런 걸 좀 해결해 줌으로써 예, 그러면서 다시 이어지게 되는 그러한 흐름으로 갈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성향을 바꾸는 건 좀 쉽지 않아요. 시간은 좀 걸릴 것 같아요. 예. 대신에 이제 연락은 사부작 올 거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현명하게 대처해서 이 사람들 그 감성적인 면들 조금 채워주시면서 그러면서 조금 칭찬도 해 주시면서 그리고 이 사람이 나에 대해 무언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그래요. 그 다른 사람에게 무언가 도움을 주면 굉장히 뿌듯해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반응이 딱 상대방 리액션을 오면 뭔가 또 해주려고 해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됨으로써 상대방 분들이 점점점 여러분들에게 정착해가는 그런 시기 올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 팁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에 여러분들 조금만 참으시고요. 곧 연락 올 거니까 상대방을 잘 길들여 봅시다. 자, 재회운 여기까지 보도록 할게요. 자,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우리 1번 분들 보도록 할게요. 1번 분들, 굉장히 좋으셨는데? 자, 상대방 분들이요. 여러분들 이상형으로 딱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죠? 그리고 굉장히 관계가 열정적이셨던 걸로 보여지거든요. 근데 좀 거리가 멀어졌네? 거리가 멀어졌고, 그리고 이 사람 자체가 뭔가 진심을 표현을 하지를 않았어요. 뭔가 지금 힘든 시간인 것 같기는 한데, 가만히 있자. 이게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여러분들을 다 이상형이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상형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래서 굉장히 열정적으로 사랑하셨을 가능성이 있어요. 근데 무언가 조금 마음의 거리가 좀 멀어진 것 같거든요. 이거는 제가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자, 이상형이에요. 이상형인데 성격까지 내 이상형일 수는 없어요. 그죠? 그럼 만나다 보면은 무언가 좀 실망스러운 부분도 있을 거고 안 맞는 부분도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이상형이 아니고 괜찮은 사람이다 하면서 만났을 때는 이게 실망감이 크지 않아요. 근데 이상형인데 성격이 정반대야 생각했던 거랑. 예. 그러면 무언가 좀 열정적이었던 만큼 약간 거기에서 오는 거리감이라던가 실망감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러브카드를 봤을 땐 방향이 조금 다르게 나가요. 그러니까 굉장히 열정적이었어요. 열정적이었고, 그리고 무언가 제3의 관계도 좀 있을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제가 뭐 같냐면요. 자, 이 상대방은 조금 자기 치장하는 거 좋아하시고 무언가 자기 자신이 먼저이신 분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남들의 시선도 챙길 수 있고, 그리고 나한테 무언가 진심을 드러내기보다는 두루두루 모두와 잘 지내는 그런 스타일. 예. 그러니까 나랑 이제 만약 썸 타고 연애를 해요. 연애를 하고 있다라고 해도 자신의 팬 관리를 또 하는 이런 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음. 그래서 아마 헤어지신 이유가 무언가 이렇게 마음의 거리감 문제 혹은 약간 열정적인 썸을 타다가 헤어지셨을 가능성도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가장 큰 문제는 이 사람이 무언가 자기 진심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 분 관계는 지금도 뭔가 끊어졌다라고 보긴 굉장히 어려운 것 같아요. 끊어지진 않았어요. 그죠? 네, 만나고 계신 것 같아요. 연락하고 계시는데 느낌이 예전에는 굉장히 열정적인 사랑 설렜다라고 하면요. 지금은 굉장히 그냥 친한 친구 느낌, 이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건 오래된 썸 관계 아니면 만났는데 헤어지고도 계속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예, 여러분들 마음이 굉장히 복잡하고 힘드신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상대방 마음은 조금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언가 그냥 여러분들을 가까운 지인처럼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관계가 그냥 봤을 때 여러분들이 뭔가 되게 눌려 계신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헤어지고 친구로 지낼 수 있다라고 하죠. 근데 그게 한 사람은 엄청 힘든 일이잖아요. 상대방은 힘들지 않은 것 같아 보여요. 상대방은 그냥 적당히 잘해주고 연락하면서 친하게 지내면 되니까. 근데 어때요? 나는 더 바라는 게 있으니까 복잡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상대방이 진짜 나한테 원하는 게 뭔가 알 수가 없죠. 약간 그런 분위기로 보여지기도 하는데, 그러니까 그동안에 내가 상대한테 되게 잘해줬고, 뭔가 열심히 해줬고,
그렇다라고 하면 그것에 대해서 내가 지금 보상받을 수 없는 상태, 약간 뭐 그러한 상태라서 두 분의 상태가 조금은 힘든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게 곧 주원에서 지금 열쇠 카드가 등장했잖아요. 이건 우리 관계에 지금 여러분들이 힘드신 상황인데 그걸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롭게 시작이 일어난다. 지금 상대방 감정으론 여러분들에 대한 감정이 크게 보이진 않아요. 예.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이 관계를 유지를 하고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되게 힘드시잖아요. 이게 희한하게도 내가 힘들 땐 이 상대방이 나에게 오지 않아요. 그리고 이렇게 내가 복잡한 마음, 그리고 이러한 관계라고 하면은 상대방이 나한테 어떻게 보면은 약간 서비스 매너처럼 겉으로 되게 잘해줄 수 있어요. 근데 무언가 더 진도가 나가진 않아. 그러면 나는 힘들죠. 내 마음은 계속 시작인데 무언가 키포인트가 없어요. 예, 약간 그렇게 되는 관계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변화가 필요할 것 같아요. 내가 내 마음을 제대로 한다든가 아니면 이 관계에 있어서 무언가 변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져요. 네. 그러니까 제너럴이기 때문에 지금 만약에 연락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면은 재회잖아요. 연락을 우선은 끊으시는 게 좋다고 보여져요. 그리고 연락이 끊긴 사이다. 근데 내가 상대를 잊지 못하고 있다라고 해도요, 내가 뭔가 상대방한테 억눌려 있어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나를 이렇게 누르고 있는 느낌이에요. 예. 그러면 어때요? 그 원래 연애라는 게 재회든 연애를 시작하든 간에 이렇게 동등하게 시작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눌려 계신다라고 하면 내가 지고 들어가는 거고 내가 행복하지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나를 돌봐야 되잖아요. 남이 나를 돌봐주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연락 운도 이렇게 뽑아봤더니 이게 3월, 4월, 5월, 3개월 뽑아봤어요. 근데 재밌죠? 지금 3월이잖아요. 눌려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 복잡하죠? 힘들죠? 자, 눌려 있어서 그래요. 상대방이 이거는 뭐 연락을 기다리고 뭐하고 그런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연락은 하고 계실 가능성이 큰 걸로 보여져요. 아니면 상대방이 나에게 여지를 줬던가. 그래서 지금 내가 엄청 눌려 있어요. 상대방이 날 찍어 누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조언들을 잘 활용을 하신다라고 하면은 우선은 여러분들께서 이 관계를 정확하게 내 마음을 끊어내든지 상황을 끊어내든지 하시는 게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이게 단기간은 안 되겠죠. 그래서 한 3, 4월 정도까지 그 관계를 끊어낸다라고 하면 그 다음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예. 그래서 두 분의 재회 관계는요, 그 이후에 변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게 키가 보였다는 거는 문제점이 딱 있어요. 우리가 재회하는 데 있어서 걸림돌일 수도 있고요. 내가 보지 못하고 생각하지 못했던 상대방과 나 사이의 문제점일 수 있어요. 그걸 내가 찾아내는 게 이번 달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 조언을 조금 활용하셔가지고 무언가 관계 변화를 여러분들이 이끌어내시는 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리딩은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참고하세요. 자, 댓글 남겨주시고요.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자, 오늘의 클로징은요, 월드카드 이상형 카드 새로운 시작 카드입니다. 자, 저희는 새로운 시작을 의미하기도 하죠. 새로운 시작을 하기 위해선 뭐가 필요하다? 과거를 털어버리는 게 중요합니다. 자, 새로운 사람 만나신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과거의 이성 다 털어버리잖아요. 쟤는 쟤랑 똑같을 거야. 막 이런 마음으로 연애 시작 못 하잖아요. 똑같습니다. 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 사람 다시 만난다고 해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아닙니다. 새로운 사람인 거예요. 자, 과거의 그 사람은 지워버려야 됩니다. 그렇게 시작을 하셔야 맞는 거고요. 저는 상대방이 어떤 의도로 오는지 그리고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해야 되는지 네, 이런 부분들 조언을 드렸어요. 그래서 활용을 해서 우선 과거의 상대방을 지워버리고 새로운 관점으로 상대방을 보고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 나가시는 게 재회에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이 과거에 나한테 했던 행동 그대로 할 거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과거에 잘해줬더라도 이 사람 다시 봤을 때 나한테 냉정할 수 있어요. 네. 사랑은 다시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거 참고하셔가지고 여러분들 3월달 행복한 연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하도록 할게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